5.18 망언 공청회를 주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광주를 방문하고도 사과하지 않아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을 두고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제한적인 선거운동 규정이 불법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광주의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명 요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당권 주자로서 예정된 방문이었는데 문제의 공청회에 대해서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5.18 피해자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내일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망언 국회의원들의 제명 등을 요구하는 범시민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남도당사 앞을 메운 성난 5.18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항의 시위 속에 우리가 기회 불러봐요. 앞에. 우리가 기회 불러봐요. 뒷문으로 입장한 김진태 의원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이 진위가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특히나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5.18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기 위해 연 공청회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법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아랑곳 않고 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되풀이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은 좀 공개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과도 반성도 없는 행태에 시민들의 분노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5.18 역사왜곡 대책위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런 범법자로 취급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촉구를 하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 의원 제명과 지만원씨 구속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좀 벌이자. 또 이번 주말 옛 전남도청 광장 앞에서 범시민 걸기대회를 대규모로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을 왜곡하는 행태가 망언과 모독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은 더 미뤄지게 생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2차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종용욱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자격이 안 된다며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호,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청와대의 결정이 상식적인 조치라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임명 거부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5.18의 진실보다 왜곡의 편에 섰던 인사들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조사위원 추천으로 시간 끌기를 하거나 5.18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인물이 추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두 후보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는데도 청와대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격 요건을 공정하게 본 것이 아니고 정치적 시각에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듭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5.18 진실규명의 시간은 더 늦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5개월가량 지연시켰고 지만원 씨 추천을 거론하며 진상규명보다는 당의 의도를 드러낸 자유한국당이 같은 전철을 밟을 경우 수개월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이 진상규명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을 하루빨리 추천하는 것이 우선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진실규명에는 소극적이면서 5.18 망언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이 아닌 후보들의 불만이 큽니다. 선거운동 방법을 너무 제한하다 보니 오히려 불법과 탈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들이 공명선거 캠페인에 참석해 깨끗한 선거운동을 다짐합니다. 전남 선관위 주최로 열린 캠페인에서 검찰은 주로 단속하는 불법, 탈법 사례를 들어 공명선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남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한 이유는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은 선거 공보와 벽보, 어깨띠 그리고 조합 홈페이지 등이 거의 다입니다. 유권자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합동 연설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기부와 매수는 물론 개인 SNS, 가족의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용 범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고 선관위가 인정한 장소에서 10분만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직 조합장은 등록일 전까지 사실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점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두 건의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계류 중입니다. 기본적인 선거운동 규정도 정비되지 않은 탓에 올해로 두 번째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혼탁 과열의 늪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담양농협이 조합원 수천 명에게 상품권을 나눠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담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담양농협이 실적 홍보와 함께 총 3억 500만 원어치의 농기계 상품권을 조합원 3천여 명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지난해 14억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해서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차원이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종량제 쓰레기나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화장이 그나마 나은 방법일 텐데 광주 전남에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없습니다. 화장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환경이 오염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입구 곳곳에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곳에 동물 화장시설을 포함한 장묘시설이 들어선다고 하자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동물 사체를 태울 때 나오는 분진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분진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게 어디로 가겠어요. 농산물에 묻을 것이고 친환경 농업단지의 다 지역인데 현행법상 죽은 반려동물은 화장을 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가족같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나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강아지를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런 거는 그 강아지랑 가족인데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은 늘고 있지만 광주 전남의 동물 화장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 등록된 반려동물은 4만 마리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전국 최초로 공공동물 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한 전북 임실군처럼 장묘시설을 공공시설로 보고 주민들 설득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려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25%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개, 고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개, 고양이로만 봅니다. 혐오시설과 추모시설 사이에 놓여있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장묘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멧돼지 때문에 놀라는 일이 요즘은 흔해졌지만 인적이 뜸한 외딴 섬에서는 멧돼지 공포의 수준이 다릅니다. 고령자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장윤기 기자입니다.
7가구 10여 명이 살고 있는 전남 진도의 조그만 섬마을에 대형 멧돼지가 출현했습니다. 마을 진입로 텃밭에서 진돗개와 쫓고 쫓기는 위기감에 개 주인의 목소리는 다급해집니다. 똑순아 달려라 달려. 똑순아 달려 앞으로. 똑순아 달려와. 아이고 쫓고. 똑순아 가지마 이리와. 진돗개와 멧돼지가 밀고 밀리며 지친 사이 먼 발치에서 응원금 발발이도 가세했습니다. 혹시나 너 가지 말아야. 다행히 멧돼지는 2마리의 마을 수호견에 밀려 일단 물러섰지만 이달 들어서만 벌써 4번째. 집 대문 앞까지 내려온 멧돼지 때문에 70살이 넘은 주민들은 마을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육지 수렵을 피해 섬으로 들어간 야생 멧돼지는 방어 능력이 없는 민가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서식 밀도도 이미 4년 전에 적정 기준의 5배를 넘기는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 빠르기도 하거니와 또 위험성도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멧돼지를 잡는다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무서운 번식력과 천적마저 없는 야생 멧돼지가 논밭을 마구 헤집는 거침없는 활동으로 사실상 섬을 지배하면서 외딴 섬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자신을 권양숙 여사로 사칭해 윤장현 전 시장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아들이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채용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장현 전 시장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채고 공공기관 등의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살 김모 씨의 아들이 지난달 광주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교육청은 김 씨의 아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면서도 채용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한 도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 35살 최모 씨가 뒤에서 오던 54살 박모 씨의 차에 치여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청소차에서 급히 내려 미처 차를 세우지 못했다는 박 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광주 북구 용전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60살 박모 씨가 골절상을 입는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비보호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랜덤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29살 구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10월쯤 랜덤 채팅 앱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26살 한모 씨에게 접근한 뒤 2달 동안 100차례에 걸쳐 2,900여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6명에게 총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여성 사진을 남성들에게 보내 자신이 여성임을 믿게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에서 올 들어 2번째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에 거주하는 22살 여대생 A씨는 지난 9일 홍역 의심 환자로 판정된 뒤 어제 질병관리본부의 정밀검사에서 홍역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필리핀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고 봉사활동을 함께 갔던 남자 대학생 1명도 홍역 의심 증세를 보여 격리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에도 신안군에 사는 필리핀 이주 여성이 친정에 다녀온 뒤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상승률이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9.42%였고 광주는 10.71%로 서울 13.87%에 이어 17개 시도에서 상승률이 2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 광주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7.89%였던 것에 비해 변동폭이 컸고 남구와 광산구 지역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장현조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화폐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화폐 조례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소상공인의 간담회 말고는 아무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